네, 연준이 지난해 12월에 약 7년 만에 호기롭게 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올해 들어서 6차례 열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리 동결로 결정이 났습니다. 어쨌든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인지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금리 동결을 단행한 데 있어서는 경기 지표나 물가, 설비 투자 등의 부진함이 있었습니다. 이 의미가 가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도 함께 좀 정리해 주실까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시장 참가자들도 온통 이 얘기로 지난 한 주, 최근 한 달 동안 계속 이야기를 해왔던 내용이고요. 사실 발표된 내용이 특별히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달라진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어떤 점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판단은 계속 주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그 내용을 보게 되면 9월 동결 여기서 끝이지 않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연말 보편적으로는 12월 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성명서 내용이나 또는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11월도 배제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약간의 변수가 좀 깔려있는 그런 상태다는 점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매우 이례적으로 투표권을 갖고 있는 10명의 연준 위원 중 3명이 금리 동결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 반대를 한 사람의 현재 이름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에스더 조지 캔자스티 연준 총재가 있고요. 그리고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에릭 로젠그렌 이 사람입니다. 보스턴 연준 총재죠. 이 중에 에스더 조지 연준 총재는 이 사람은 원래 매파입니다. 따라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고요. 로레타 메스터도 기본적으로 중도 매파였던 입장을 취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와 관련돼서 특별한 시장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최근에 지수를 크게 흔들었던 주요한 동인을 제공했던 인물입니다. 바로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준 총재인데요. 이런 식으로 저금리가 방치되면 현재 부동산 시장 등 자산 시장 거품이 유발될 수 있다라는 경고장을 날린 주인공입니다. 이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는 분위기라는 것이죠. 따라서 미국 증시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긴 했지만 과거와 같이 훨훨 날아가는 식으로 계속 나가기에는 쉽지 않다는 것. 이 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점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호적인 분위기를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유동성을 이런 제한될 소지, 특히 연준의 금리 인상이 12월 달로 거의 확정적이거든요. 12월 달 내지 11월 달 적어도 한 번 현재 금리를 인상한다고 한다면 그와 관련된 부담으로 랠리는 결국 제동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으로 일단 봐야 된다는 거고요. 일단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는 roughly balanced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즉 미국의 당면한 여러 가지 리스크가 단기적인 리스크들이 꽤나 많았었죠. 브렉시트도 있었고요. 또 유럽 문제, 중국 문제에다가 최근에 유가 하락 문제 등 기타 등등의 문제 등이 현재 미국 경제를 위협했다는 건데 그 문제가 상당히 많이 희석됐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거의 소멸되어 있다 하는 정도로까지 조금 자신 있게 얘기한 측면이 있는가 반면에 전체적으로 경제에 대한 전망을 조금 낮췄습니다. GDP 전망을 종전 2%에서 올해입니다. 1.8%로 또 PC 개인 소비 지출이죠. 개인 소비 지출의 물가 지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시하는 물가 지수죠. 지금 현재 1.6, 1.7이나 되는데 연간 목표치를 1.4로 원래 1.4로 봤던 건데 더 낮췄어요. 1.3으로 말이죠. 그만큼 현재 미국 상황이 나쁘지는 않지만 그 호전되는 속도, 회복되는 속도가 더디다는 것을 현재 자인하는 그런 상태다. 즉 만만한 상승세가 지속된다는 그런 상승세에서 지수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도 부담이 되겠죠. 그런 것과 연결해서 보신다면 지수와 관련돼서 너무 큰 목표치를 세우는 것은 조금 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다만 2017년, 2018년 금리 인상, 지금은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따지지는 않죠. 지금은 얼마만큼 자주
할 것이냐, 그 횟수를 따지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해서 기존 한 1년에 3번 정도 할 것이다 했던 것을 지금 2번 정도로 낮춘 것은 시장에 약간 우호적으로 작용되면서 그들이 당초 의도했던 연착륙이 계속 꾸준하게 시도될 것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된다는 거고요. 그와 관련돼서 우리 지수를 보게 되면 일단 저금리 시대가 종료 어느 정도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화려한 유동성 랠리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종합지수로 아무리 우리 펀더멘털이 뒷받침이 된다고 하더라도 2100포인트 내지 2150포인트 이상을 보기가 현재까지는 좀 어려운 상태고요. 그에 어느 정도 비례하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코스닥도 비슷한 정도로 700 내지 710 정도로 보는 게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의 윤곽을 잡아놓고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와 관련돼서 우리 시장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런 특징 등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런 점을 참고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 일단 긍정적인 층으로서 원화 가치가 급등을 했죠. 그 좋은 측면입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할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것이고요. 또 외국인들의 선현물을 동시에 순매수를 하면 수급이 크게 개선됐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시장 수익률보다 더 큰 폭으로 올라가서 주도하는 모습입니다. 이른바 그것에 의해서 삼성전자에 의한 시장 착시, 이른바 트래킹 에러, 즉 추적 오차가 생겼습니다. 삼성전자 때문에 주주가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베이시스가 현재 나쁘지 않습니다. 베이시스가 상당히 많이 회복됐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 계속해서 6일 연속 순매도를 했던 프로그램 매도가 순매수로, 물론 큰 폭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멈춰진 상태에서 소폭 프로그램 매수로 전환됐다는 것도 봤을 때 생각보다 괜찮게 풀리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시장에 계속해서 최근 4거래일 동안 현재 전일까지 현재 1조 6천억 원이나 매도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매도했던 주체가 있죠. 바로 금융투자입니다. 금융투자가 오늘은 매도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시장에 동참을 한다면 지수 상승과 함께 그와 관련된 시총 상위주들이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잠재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시장 특징을 보게 되면 일단 전방위적으로 대부분에 있는 종목들이 동반 상승을 했다는 측면이 있죠. 후반 가서 약간 편차가 벌어졌다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개장 초에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좋았고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좋았다는 건데, 따지고 보면 코스닥가 손댔던 종목들은 IT 장비 쪽이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한다면 IT 장비, 코스닥의 IT 종목들은 대부분 현재 코스피의 IT 대형주와 상당 부분 관련돼 있죠. 그래서 코스닥의 IT주들이 움직였다는 것은 대형주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대형주들이 조금 살짝 현재 우세한 하루였다는 건데, 하지만 이것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수의 향방과 탄력성, 수급 주체 동향 등으로 인해서 다시 중소형주들이 주도할 가능성이 다분히 남아있는 상태인데, 다만 과거와 같이 압도적으로 주도하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정도의 윤곽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업종별로 봤을 때 은행주가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건데요. 금리 동결 그 자체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은행주한테는 악재가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기회가 된다는 측면으로도 거꾸로 해석할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외 화장품, 식품, 그리고 그 외 의류주가 좋았습니다. 의식주 및 화장품이 좋았다는 건데요. 순환매 또는 낙폭과대의 반발 내지 또 현재 우리나라도 소비신에 접어들었고요. 중국의 국경절이 코앞에 있죠. 그런 것에 따른 현재 아직까지는 단기 성향인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현재 반등 정도로 해석되는 상황입니다. 그와 관련돼서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또한 경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